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지난 1분기 매출 약 112억 원, 영업이익 4억 7,2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미중 무역 회담이 조금 정체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2차 상장 폐지를 당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위믹스는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최근 호실 쪽에 오름세를 보이던 엔비디아 주가가 3% 가깝게 하락 마감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놓고 중국이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5%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2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또 빵긋 웃고 계십니까? 아, 너무나 네. 앵커님의 아침 인사가 네. 그 랩처럼 들려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그럼 바로 급하게 시장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일단 간밤에 트럼프가 또 네. 중국과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장도 좀 안 좋았는데 네. 월요일장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월요일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밤새면서 그 미국장도 봤는데요. 사실 미국장이 5월 달로만 봤을 때는요, 35년 만에 6%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그러한 5월이었습니다. 사실 뭐 세린 메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5월 달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번 5월 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뭐 그 막판에 팔란티어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확 빠지는 그런 게 좀 보였거든요. 사실 미국도요. 미국의 연기금이 한 200억 달러의 그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MSCI, 거기도 MSCI가 있었습니다. MSCI 물량 조절로 인해서 매수와 매도가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이 매수와 매도가 좀 균형을 살짝 좀 깨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하나는 사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중국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빠지다가 또 중간에 시장이 반등했던 게 또 뭐냐면 나는 시진핑과 대화할 적극적인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시장이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테슬라가 확 빠진 거는 모든 자동차는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막판에 테슬라가 확 빠진 거죠. 한 3% 이상 빠지면서 좀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약간 어떤 몽리 같은 뭐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급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적극적인 그런 그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뭐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딱 그 다양한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딱 하나 본다면 그냥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다만 히토류가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트럼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전일 유럽은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출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빠졌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의 어떤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에도 뭐 월요일 장에는 뭐 히토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시장은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간밤에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출렁출렁댔다라는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월요일 열리는 우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미중발 또 갈등으로 인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트레이딩은 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문가님 실제로 제가 봤더니 VI를 하루 평균 3회 이상씩 매일매일 잡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5월 13일부터 카운트를 했으니까 5월 말까지 한 3주간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나눠봤더니 하루에 적어도 한 3회 이상은 나왔다. 어, 그러니까는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것만 정말 때려주고도 안 가는 뭐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주옥 같은 종목군들을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주옥 같은 종목들을 잡아서 좋은 수익을 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약간의 좀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6월 달에도 물론 제가 한 50개까지 잡으려고 했지만 한 48개로 48회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6월 달에는 대선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60개까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6월 달은 여러분의 계좌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영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최근 14거래일 동안 무려 48번의 또 VI를 잡아줬다라는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주겠다라는 다짐까지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6월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정책주까지 함께 맞물려서 상승세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VI 헌터라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정말 선수들만 남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선수란 말을 써서 다소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달고 다른 정말 주식 시장에서 정말 그 탑 클래스들만이 지금 살아남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살짝 좀 아쉬운 분들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계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그러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저와 같은 어떤 제도권의 전문가, 사실 뭐 제도권에 있었다고 해서 뭐 주식을 꼭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름 발행 시장과 그리고 그 유통시장을 다 경험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딱 보면 알잖아요. 결과는 그 사람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는지를 딱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보면은 이야 진짜 5월 달에 활발하게 했구나 이런 말씀을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13일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 빨간색이 있던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부 다 VI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VI 기준은 무엇이냐? VI 종목은 무엇이냐? 내가 매수한 종목, 그리고 히든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지만 마이너스였는데 VI 오는 거는 일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종목군들이고요. 그래서 총 48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3.2회죠. 네, 제가 좀 졸렸나 봐요. 33.42회. 그래서 이 점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속도를 저는 6월 달에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6월 달은요. 사실 제가 조금 가슴이 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일단은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누군가 신정부가 탄생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기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는 또 다운시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돈을 마구 풀어야 돼요. 돈을 풀면서 우리나라를 어떤 재정 정책을 띄우면서 우리나라 좀 강하게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면 시중에 돈이 돌면 바로 뭐가 된다?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많이 났냐라고 해서 보니까는 신규주에서 비중이 거의 67%입니다. 그러니까는 10개 종목군에서 한 7개가 바로 신규주에서 바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32%인데 요거는 약간 좀 그 추가적인 매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0% 가까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나우로보틱스 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5월 8일부터 5월 15일, 16일까지 매매를 했는데 사실 나우로보틱스는 제가 매매한 이후로도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은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상한가 관계 굉장히 컸죠. 그래서 나우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거의 요 구간이죠. 바닥에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요 구간인데 제가 딱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 봤던 목표가가 딱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구간까지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종료를 했고 그걸 다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 뭐 매수하고서 그냥 쭉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3% 정도 수익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킷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오버행 물량 1개월, 3개월의 오버행 물량 때문에 조금은 좀 주저했지만 다행히 인공장기 테마가 일어나면서 다음과 같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수익률을 겪었고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그래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사실 이 구간에서는 되게 수익 내기 어려웠어요. 횡보할 때는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인데 바로 이 구간에서 한번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정말 저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잡으면서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문훈시아랑 원일 TNI 이 종목도 상장한 이후에 19일부터 21일까지 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익률 그리고 원일 TNI 같은 경우도 8%, 4%, 7% 수익률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23.7%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 종목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좀 크게 보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은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월 2일부터 30일 자, 과연 몇 개가 나올까? 저는 당연히 한 60개는 저는 디폴트로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딱 18일 정도 나오거든요. 18일이니까 지금 제가 했던 그 시장에 제가 보여드렸던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딱 54개거든요.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는 60개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 48회에서 만약에 3%만 먹었다고 보세요. 자, 382, 340, 144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60개에서 3%만 먹는다도 180인데 물론 이거를 내가 전체를 들어갔다 뺐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5%만 들어간다라고 해도 여기는 70%고요. 여기는 5%만 들어간다라고 해도 90%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장 환경과 그리고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는 이영석 전문가와 한다면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또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6월 달 제가 이 주말마다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 검사를 맡듯이
이번 주 제가 얼마나 했고요. 그리고 얼마큼 수익을 가져갔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억대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그게 서브 계좌라는 겁니다. 메인 계좌는 사람들이 놀랄까 봐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4거래일 동안 48번의 VI를 챙겨가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3번 이상씩 VI를 챙겼다라는 부분이라는 점. 자, 그런데 6월 달은 더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거든요. 무려 60번 챙겨주겠다 하면서 단순 계산한 부분이 거의 180% 가까운 상승률이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일단 대통령이 뽑히죠. 자, 그리고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금리 인하까지 최근에 됐기 때문입니다. 자, 상승하던 장 속에서 수익률 보다 더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 정규 방송 외에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받아갈 수 있는 자료도 또 준비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쭉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 월요일 날 오전 8시 30분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가 좀 말이 많아요. 그리고 톡방에서도 조금 말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 8시 30분인데 아마도 6월 달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8시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은 8시 30분이지만 여러분과 좀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8시에 아마 여러분들과 만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VI 종목을 잡는 법, 특히 월요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신규주 또 하나 또 올라오죠.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신규주 분석하는 것까지 제가 오늘 한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될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신규주 분석하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신규주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왜냐하면 또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상장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기업 가치는 100인데 만약에 상장 프리미엄이 20이 될지 30이 될지는 그때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 11월 달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상장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였죠. 상장만 하기만 하면 그냥 뭐 작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상장만 하면은 일단은 공모가에서 더블 50% 이상 먹는 거는 거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요. 상장만 했으면 거의 반토막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신규주가 4월 달, 5월 달 굉장히 5월 달 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마음이 어떠냐면 야, 이제 신규주 하나 잘 잡아서 나우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같은 거 잘 잡아가지고 내 계좌 한 200%, 300% 한번 내보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규 상장주의 흐름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신규 상장주의 그 상승폭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조절하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좁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시장은요. 준비 없는 사람은요. 100%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목 코멘트 하나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늘 주식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또 블로그에는 또 뭐가 올라갈까요? 바로 신규 상장주 월요일 날 하나 있죠? 키스트론. 그래서
키스톤의 신규 상장 분석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요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분석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는 제가 보내드렸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게 달바 글로벌입니다. 달바 글로벌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매매 전략을 다음과 같이 썼었어요. 공모가가 66,300원은 PER 9배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위에 그러니까 제가 밸류에이션 한 거 있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은 제가 뭐 탐방이나 이런 것들 갈 수 없기 때문에 뉴스나 투자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했던 걸로 감안을 해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10만 원은 PER 15배 수준으로 20배까지 적용한다면, 왜냐? 얘 매출이나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만 챙겨봤을 때는 충분히 PER 20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16만 5천 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자,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기대 수익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10만 원, 9만 원 사이에서 매수 가능하다면, 즉 50% 상승한 곳까지는 무조건 이거는 세이프하다. 많은 분들이 50%가 올랐는데 혹은 7, 80%가 올랐는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10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사야 된다. 왜냐? 10만 원 오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10만 원을 가지 않고 12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만큼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시장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잡았죠. 왜냐?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16만 5천 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으되 충분히 수익 가능한 구조에서 12만 원, 13만 원 구간에서는 제가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한 재무적 투자자가 손익분기점이 단가까지 체크를 해줬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의 기대 수익까지 고려했을 때 10만 원 수준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제가 미리 다 제시를 한 겁니다. 5월 22일 날. 자, 그래서 10만 원 이하에서 매우스카는 최대한 8, 9만 원대에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가격대가 아니더라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상장하는 첫날 5월 22일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과연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가 언제 나왔냐? 5월 26일 날 뒤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5월 30날 어저께 나왔죠. 얘네들이 제시한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 영업이익 전체를 저보다 한 40%는 더 높게 줬어요. 저는 한 1,000억까지 가능한 걸 봤는데 왜 1,000억이냐? 1분기 실적이 한 250억 나왔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4.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는 곱하기 4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했을 때 1,000억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했고 그 가격대를 산정을 해서 목표가를 산정했는데 사실 이분은 당연히 섹터 에너지니까 뭐 탐방도 갔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저보다 더 자세히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은 영업이익이 1,400억까지 증가합니다. 물론 화장품 업계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그리고 여름 성수기가 있고 그다음 겨울까지 해가지고 계속 좋아지는 것까지 가중해서 나온 실적을 1,400억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해놨고요. 저보다 5천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얼마 했냐? 바로 18만 원까지 하면서 거의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저도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그렇죠?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충분히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육방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경제방송 한 500명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최고의 신규주 매매하는 전문가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신규주를 왜 지금 제가 주시를 하냐면 일단은 그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그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냐? 싸게 올라오고 그리고 할인율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요. 이제는 예전에는 굉장히 고평가고
그 시초가를 높게 잡았지만 이제는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하는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런 분석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돈 벌고 싶잖아요. 월천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2의 월말 딱 끝나면 월급만큼 또 한 번 수익 나고 싶잖아요. 그게 큰 돈이 들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 방에서 한 7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거의 한 30% 정도 수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적은 돈,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적은 돈으로 내가 재테크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 이영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지는 코너는 방송 종목 리뷰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공략주 어떤 성적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MD바이스, 웅진, 애경케미칼.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최근 고가가 언제 나왔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웅진도 이번 주에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29%, 28%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1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웅진 같은 경우는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그 협회 상조업체를 인수를 했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5월 30일 날 납입일인데 사실 납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 웅진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짝씩 보시면 주가는 좋았지만 그 내용들 보면은 약간 자금이 너무 8천억이나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서는 웅진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미리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제 말 틀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5월 30일 날 딱 나왔잖아요. 납입 연기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이거든요. 경험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계속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그거를 의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아마 6% 이상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건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잡아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입니다. 애경케미칼 제가 공약 하나 드릴게요. 월요일 날 저 이거 매매할 거예요. 자, 이거 월요일 날 매매할 거니까 애경케미칼로 여러분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시고 다시가 아니라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차트나 이런 흐름도 봤을 때 아직까지 죽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경케미칼 월요일 날 저는 매매를 할 겁니다. 자, 벌써 매매할 게 벌써 너무나 많잖아요. 보세요. 신규주 일단은 할 거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저 패스할 거예요. 항상 최근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주가 무조건 수익 난다고 마구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가격이 확 올랐다가 빠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저는 미리 다 체크를 해놓고 그 안에서 수급이나 오버의 물량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규주에다가 또 애경케미칼 또 하나 있습니다. 애경케미칼 여러분들 지금 강한 흐름이니까 요 구간까지 같이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 월요일에 또 공략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하셔서 30% 가깝게 상승률을 채워줬다는 부분 앞서서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 공략을 해서 또 30% 가깝게 상승률 다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기대되시죠? 자, 기대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신규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어느 방송에서도 어느 전문가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한번 제가 신규주 성공률이 왜 높은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라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실적 분석입니다. 자, 키스트론입니다. 키스트론 월요일 날 제가 공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로 시초가를 항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초가 판단 이후에 저는 할 거니까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신규주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뭐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 수급, 투자 판단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회사 분석은 어떻게 해요? 넌 애널리스트니까 잘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어떤 회사가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 기술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도 공부를 해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세 가지의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오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유료 리포트를 찾아가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전자공시입니다. 이 전자공시에서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 설명서를 보면서 저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사실 증권사 리포트도 있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바로 이 투자 설명서입니다. 이거는 무료로 전체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회사 관련 뉴스. 자, 이 뉴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청약률이 얼마나 됐다 이런 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표이사 인터뷰하는 기사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날 뭐 최근 것도 있고 한 1, 2년 전 거도 있는데 항상 상장 전에는 뭐 이런 대표이사 인터뷰나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그 기사 전체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또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출신이 어딘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어떤 A라는 뭐 2차 전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회사인데 CEO가 재무 쪽이다. 이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업체가 올라왔을 때는요. 분명히 이 오너가 당연히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나 이런 것들을 상장의 목표인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규주 할 때 어떤 것들은 상장하자마자 다시는 그 가격을 못 보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그 분이 이렇게 재무 쪽인지 아니면은 상장 이후 한 상장하기 3, 4년 전에 와서 외부에서 온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 한번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 설립 이후에 그분이 계속해서 그 회사를 끌고 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회사를 앞으로도 내가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있어요. 요 증권사 리포트를 읽으면서 과연 그냥 대충 한번 얘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간략하게 나온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먼저 미리 파악을 하고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투자 설명서를 봅니다. 자, 투자 설명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이거 다트죠. dart.fss.or.kr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치시면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 요 부분 봐야 돼요. 사업의 내용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 저는 그거 다 봐요. 회사 개요부터 내용까지 그리고 주주 관한 상황,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상황 이 부분들을 다 보면서 사실 그거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에서 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근무를 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1992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쭉 됐다고 하면은 과연 이 대표이사가 1992년부터 이 사람이 계속 와 있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누가 좀 바뀌었던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회사 분석 그리고 이거 나중에 뉴스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 나오겠죠. 그래서 IPO해서 상장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자 요거죠. 이제 또 IP 프리즘 이런 거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벨이 있어요. 더벨 있잖아요. 더벨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신규 상장 종목은 더벨이라는 그 뉴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걸 보시면 그 안에서의 그 상장의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끝난 다음에 회사에 대한 내용 다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산업이 어디에서 더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하면은 얘는 지금 상황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이 회사가 과연 지금 그 시장 분위기에 맞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 그닥 좋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바이오가 막 빠지는 분위기예요. 혹은 2차 전지가 막 빠지는 분위기에 상장한다면 사실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는 그 해당 섹터가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최대 주주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VC 즉 벤처 캐피탈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조합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조합에서 얼마나 물량을 갖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1개월 락업 있는지 아니면 3개월, 6개월 정도를 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가 6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최대 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유통되는 많은 물량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모주주에 보면은 이게 일반과 기관이 있는데 그럼 기관이 여기서 630만 주에서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또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딱 보시면 한 470만 주, 약 70%에서 75%를 가져가고 일반 청약자가 150에서 180%인데 대부분 일반 청약자는 그냥 다 매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180만 주가 일단 나오겠구나 하고 체크를 해보시고 물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이 구간에서 매도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고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체크를 하느냐 바로 이 또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수요 예측 참여 내역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1개월 15일, 1개월, 3개월 확약한 기관들 체크까지 다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59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관 물량이 일단은 어느 정도 확약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키스트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잘 보시고 미확인이 얼마인지 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그냥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확약이거든요. 얘들은 그냥 올라가면 다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제외를 하고 국내 기관 중에서 확약한 애들도 또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걔들이 어느 가격대에 그거를 했는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3,600원으로 지금 공모가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상단이에요. 상단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3,800원 뭐 아니면은 그냥 4,000원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만큼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3,600원인데 막 5,000, 6,000원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는 무조건 이거를 받아야겠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떤 의미.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물량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높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든 하나라도 물량을 더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물량 중에 더 이 종목 말고 달바가 다른 것들은 아마 자문사나 뭐 이런 하나의 업체가 받을 때 우리는 한두 주 받지만 기관들은 한 1,000단위로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뭐 상장만 하면은 뭐 한 더블 나는데 우리는 뭐 치킨값 정도 버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관들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자, 그래서 또 증권신고서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장 판단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모가 산정한 것을 봐요. 과연 공모가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이거 다 나와요. 이거 닫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요걸 보면서 특히 저는 요걸 잘 봅니다. 유사 기업이 어느 정도가 PER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달바 글로벌 할 때는 어떤 걸 봤냐면 화장품 업계들의
PER 같은 경우는 대부분 15배에서 20배 정도잖아요. 그런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서는 몇 배 올랐어요? 9배, 10배 이하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바글로벌 자리 주면 또 매매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블로그에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려 놨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비교 기업의 PER 산출했을 때 평균 PER 정도가 이 정도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상장했는데 PER 20배 정도 되면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은 크게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또 잘 보셔야 될 게 전적으로 이 IPO만 담당하는 애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섹터 애널이 있어요. 자, 요것도 잘 구별해야 돼요. IPO 쪽만 담당하는 애널들은 이분들은 그냥 IPO를 갔다 와서 관련한 내용들을 IR 쪽에서 받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그냥 릴리즈하는 거가 대부분이지만 이 섹터 애널에서 나오는 그 레포트는요. 이거는 좀 더 신뢰 할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IPO 애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막 20, 30개 다 나오는데 그냥 거기는 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 섹터 애널은 자기 섹터에 있는 종목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지금 NH와 유진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한번 다 체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교육방에서 월요일 날 시초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가 됐습니다. 바로 다음에 공략해야 하는 종목 공개 시간이 됐는데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다시 만날 때는 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트레이딩을 또 안 해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야죠. 그쵸, 네, 해야죠. 돈 되는 건 다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대선 이후입니다. 대선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 뭔가. 그래서 마지막 날 딱 봤을 때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대선 공약 발표가는 그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대선 주자 관련주가 뭐가 올랐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흐름이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눌림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종목군들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평균 분석을 했을 때 이재명 요 다음께서 한 40% 후반, 김문수 30%대, 이준석 10%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 일단은 베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이재명 쪽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관련주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책 중에서 금요일에 올랐던 게 뭐예요? 신대생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이쪽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이제 에어레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자, 저는 이 윗꼬리가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왜냐?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에어레인 특징이 뭐냐면 한번 들어 올렸다가 쉬었다가 들어 올렸다가 쉬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아직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 흐름은 바로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세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세론이 나올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른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책주가 한번 제대로 달리면요. 정말 크게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레인, 탄소 포집주,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주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하나가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지금 보시면 자, 두 종목 한번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흐름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다가 자,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단음봉의 이러한 흐름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건 무조건 세력이 만든 거다. 그렇죠? 물론 제가 세력이라는 말을 좀 써서 그렇지만 이거는 주포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윗꼬리를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윗꼬리를 무서워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발상의 전환? 자, 여기가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윗꼬리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는 거기 다 샀다는 말이에요. 물론 개인들도 있겠지만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서 사는 또 물량을 걷어갔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코플라스틱, 에코와이는 저는 충분히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2개 같은 경우에는요, 에어레인과 에코플라스틱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신재생 관련 종목들, 친환경 정책 관련 종목들 굉장히 두드러진 상승세가 나온 바가 있었죠. 이때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개 종목으로 만회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개 종목 역시나 또 정책줄에 엮여 있는 종목이니만큼 앞으로의 상승세 더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